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서부 지역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차례 TV 토론을 다 보셨죠? 그런데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차례나 기권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금 김정은 체제하에서 수십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짐승 같은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 주민들이 온 세계에 이 사실을 폭로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더 이상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4차례나 기권했습니다. 이 기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업살당하고 인권 유린을 해도 짐승처럼 취급해도 우리는 모른 척 하겠다는 그런 얘기랑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죠. 말로는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조차도 인권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인권 결의안 처리하기에 앞서서 문재인 후보가 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북한한테 그 뜻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송민순 장관을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입을 막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한 송민순 장관을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송민순 후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찍을 때 송민순 외교부 장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희생을 당했던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호가 어쩌면 그렇게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용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어제 그제 SBS 머릿기사로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월호 인양하는 해수부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서로 결탁해서 시기를 늦췄다는 그런 내용의 SBS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단 하루 만에 SBS는 그 기사를 삭제하고 메인 뉴스에서 김성준 앵커가 5분 동안이나 사과하는 그런 볼썽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정권을 다 잡은 양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해수부에서 그런 진실을 말했던 7급 공무원을 대기 발령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송민순 씨를 고발하고 양심적인 얘기를 했던 해수부 우리 직원을 대기 발령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기호 2번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압도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원 위원장님, 이성원! 이제 우리 당에 주요하신 간부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표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튼튼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원 의원님, 다음에는 삼선 될 거야! 다음에는 이성원을 삼선 만들어줍시다! 안 그러면, 아시죠? 홍준표 후보의 큰아들이네. 이거 크잖아, 벌써. 큰아들. 이런 말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어떤 후보는 특혜를 받아서 취업했지만, 이 아들은 그 아들 아닙니다. 이 아들은 정상적으로 고시 공부하고, 취업한 그런 아들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이 동생은 해병대 갔다 왔어, 해병대. 한 말씀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장남 홍정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르실 때마다 온 가족이 나가서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댐댐이는 그 가족이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만점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당당하게 기호 2번 저희 아버지 홍준표 꼭 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대통령 되거든 나 고생 많이 했다고 좀 전해줘. 꼭 얘기해. 아버님이 잘 몰라 늦게 왔어. 이게 시민이 왔는데 어버이날도 며칠 안 됐는데 시민들에게 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청와대 가면 버릇 없을지 모르니까 시민들을,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는 대통령 아들이 돼야 돼. 큰줄하고 와. 오냐. 아버지 얘기해. 나 고생 많이 했다고 진짜로. 꼭 얘기해. 같이 내가 신경들어. 이렇게 대통령 아들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번에 희생을 해주실 분은 이분은 정치 구단이십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의 큰 정치인이시며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이십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인제는 왜 홍준표를 찍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리 아들 한번 나와봐. 저는 딸만 둘인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 보니까 홍준표 후보보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월등히 잘생겼어요. 월등히. 이번에는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주시고 다음에 통일 대통령 한번 해봐. 됐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 사전투표 했는데 투표하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몇 번 누구 투표하셨습니까? 2번 홍준표. 뉴스를 보니까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했다고 그래요. 아마 2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국민의 결단은 5월 9일 날 이루어집니다. 5월 9일 날. 5월 9일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4일 남았습니다. 4일. 이 4일 동안에 위대한 대역전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딱 3살 된 손주가 하나 있는데 아침에 아빠 엄마하고 놀러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저 20년 뒤에는 저게 23살일 텐데 저 꼬마가 20년 뒤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더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통일도 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위대한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까? 아니면은
정말 잘못된 세상에서 살아갈까? 여러분, 20년 후의 미래는 언제 결정됩니까? 5월 9일 결정됩니다. 5월 9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우리의 조국은 우리들만 살다 끝나는 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만든 조국이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터전입니다. 여러분, 5월 9일 어떤 미래가 결정되느냐?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대통령 왜 뽑습니까? 바로 이 위기를 타개하고 경제 활력을 일으키고 그래서 취직 안 된 우리 아들, 딸들도 취직이 되고 우리 서민들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위기 먹구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여기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터지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넣는가 봐. 평양에서 중국 보고 중국하고 북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중국이 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전통적인 혈맹이고 뭐고 다 정리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트럼프하고 만나서 손을 잡고 시진핑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철부지 김정은이를 눌러 앉혀가지고 전쟁의 먹구름도 거두어내고 이 핵 위기, 안보 위기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통일의 길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멈춘다! 여러분, 어리비리 맨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퍼주기나 하고 뭐 대통령이 되면 다 그만두고 김정은이한테 먼저 가가지고 악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 말 하기가 무섭게 김정은이가 자기의 친형을 독가스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 자기 형을 죽인 피 묻은 손 김정은의 손을 붙잡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가서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별별 짓을 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핵을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평양 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8배로 개성공단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전쟁의 먹구름을 거두어내고 평화의 대한민국 통일의 길을 열을 대통령은 딱 한 사람 누굽니까? 홍준표! 여러분,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힘들게 대학 졸업했는데 변변히 취직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다 취직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또 우리 서민들 장사 안 돼요. 신문 보면은 10명이 자영업 힘들게 개업을 하면은 2년이 안 돼가지고 8명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다 해외로 도망가고 나가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대고 지금 대선 후보들 텔레비 토론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학자들이 쏜 듣기 좋은 이야기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 경제가 나빠지면은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별별 걸 다 해준다고 그래요. 사탕 발림처럼 선심 공약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아요. 경제라는 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온갖 개혁을 하고 실행을 하고 뛰어야만 경제가 살아날 동 말동인데 한가롭게 무슨 학자들이 써준 이야기나 와서 읽고 앉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개혁을 해내겠다, 또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치열한 경험을 가지고 몸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홍준표! 홍준표! 여러분 홍준표!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 지금 다 해외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이 스마트폰 100개 가운데 우리 삼성 100개를 만들면 90개 이상을 해외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돌아다니는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10대면은 6대를 해외에서 만들고 있어요. 삼성, 현대뿐입니까? 부품업체들, 중소기업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경제 살리는 게 뭐예요?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 다 불러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이 35%에 지금 35%. 이거를 15% 절반보다 더 내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살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 22%입니다. 22%를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25%로 올린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해외로 도망가는 기업들 세금을 더 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까?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가지고 저 강성 귀족 노조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로 변화시키고 거미줄 같은 규제도 혁파해가지고 기업하기 좋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길을 살려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세율이 낮더라도 세금은 더 많이 거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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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애국가를 부르면 눈시울이 젖어오는 국민이 10명 중에 최소한 6명은 됩니다. 이 국민들이 탄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 상처받은 국민들의 침묵 때문에 전부 다 사실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러분 5월 9일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다 누구를 지지합니까?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경제 위기를 날려버리고
안보 위기 전쟁의 먹구름을 거두어낼 위대한 국민의 대통령 홍준표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9일 누가 대통령입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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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MBC 카메라가 와 있습니다. 오늘 8시에 뉴스에 나갈 내용입니다. 후보가 올 때 손을 막 펜만은 내리시고 흔드는 장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됐나요? 후보님이 입장하십니다! 찍었지. 오케이. 그거 내보내, 그거. MBC 감사합니다. 뉴스 이런 게 안 나오고 사람 몇 명 하면 그런 거만 자꾸 나가니까 이 문제. 우리 방송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에 이 지역구를 드시고 정말 자유한국당의 스타 의원이시지요. 중앙선거 대책위원장이신 나주원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기 아드님 따님들 또 손주 손녀들에게 선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오늘 동네 어린이 행사에 가서 이렇게 얼굴에 그림 그리고 왔습니다. 이 하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빨간 하트를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늘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치를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왜일까?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당이 잘못한 것도 많고 이런 거 고칠 것도 많지만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큰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보수 가치만이 든든한 보수 가치를 가진 후보만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보위기 하면요, 저쪽 좌파에서 그래요. 선거 때마다 또 부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 지난달에 미국이 항공모함 가져오고 중국이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고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왜? 북한이 핵을 다시 한번 실험하고 미사일을 한 번 더 쏘면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막겠다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안보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보 위기에서 무엇이 또 걱정되느냐? 바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하고 말 안 통하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제 타격을 할 것인지 북한을 어떻게 단판지어서 무릎 꿇릴 것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익은 한마디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 고도의 압박과 관여, 어떻게든지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중국이 움직인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코드 맞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북한과 정말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생각만 해도 뛰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난달 일본에서 나온 외교 잡지에 보면 미국, 중국이 북한을 심탁 통치할 것도 의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 결의안도 북한 정권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한미동맹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을 주적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북한 눈치 보는 사람 대통령 시키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장관이 아시아의 미국 방위는 바로 일본까지만 하겠다. 이 에치슨 라인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든든하지 않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신 에치슨 라인 한반도는 제외시키는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정책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었다면 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못하면 핵을 가진 북한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안보의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보수같이 든든한 후보, 누구 후보예요 여러분?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보 든든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걱정돼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위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북한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정말 영영 소외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홍준표 후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강성 귀족 노조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현대자동차가요 여러분 울산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북경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는요 현대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14시간 걸립니다. 북경 공장에서는 17시간 걸립니다. 대한민국 울산 공장에서는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26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생산성이 이러니까 20년 동안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의 공장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일자리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의 50%가 넘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세도 낮춰야 될 것이고 규제도 풀어야 되겠지만 일부 강성 귀족 노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홍준표! 이따가는 후보 오시면 조금 더 크게 할 거죠? 지금은 예행 연습이니까 조금 아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국의 FTA도 재협상하겠다고 하고요, 미국은 지금 법인세도 낮추고요, 금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 짓게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확실히 해야 되고, 그건 바로 보수 가치, 이 가치가 확실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안보와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저희가 이렇게 호소 안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번 5월 9일에 새로운 혁명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 홍준표 후보 서민 대통령 확실하시잖아요. 서민 공약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잘못 생각했던 담뱃값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유 유류세 2000cc 이하 경유차 유류세 50% 깎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 서민형 생계형 범죄자 대사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업의 일자리 확실하게 만들고 서민의 아픔 같이 하는 대통령과 함께 더 좋은 자유 대한민국 우리 후세에게 물려줍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첨지에서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눈을 받으시고 길을 받았어. 오늘 밤에 나경원 의원처럼 똑똑하고 예쁜 딸 하나 꼭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후보가 올라오기 전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후보들 손 흔들어줘. 후보님 입장하십니다. 대통령 홍준표 어택! 됐다고만 됐다고. 부산 대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됐다! 자,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분당의 위원장을 계시는 전하진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진입니다. 여러분들 TV 토론 보셨죠? 5명의 후보 중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분 누굽니까? 안철수죠? 안철수입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IT 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이제 무슨 혁명이 왔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홍준표 후보는 그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보수, 우리 지지자들에게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이 마치 자기가 잘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강당 있는 리더가 기득권을 파괴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당 있는 리더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아직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고 다 알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강단 있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추진해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로봇들가 생긴다고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 혁명입니다. 부동산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거 알 거 없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 옆에는 훌륭한 선도들이 있다. 이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안철수는 강단이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만이 4차 산업혁명을 과감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 만들고
100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누구라고요? 홍준표! 감사합니다. 네, 전하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강릉과 속초를 갔더니 생선을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얘기합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는 자연산과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회는 어떤 회가 맛있습니까? 자연산은 누굽니까? 양식은 필요 없답니다. 강릉 속초에서도 자연산 홍준표를 지지한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민 여러분, 아직도 저 멀리서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여라! 금방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모여라! 5월 9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홍준표! 여기는 뭐 구경 왔습니까? 여기는 구경 왔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일본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까? 외쳐 대통령! 잘하네. 자, 이번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사실은 이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홍준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아마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유권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가 구의원이십니다. 서종선님, 이항배님, 김효식님, 김현정님 만세! 마포의 구의원이십니다. 차재홍님, 유호열님, 네, 소개드립니다. 엄평갑 구의원이십니다. 조수항님, 김규백님, 최금배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엄평을 구의원이십니다. 고영훈님, 소심향님, 성병헌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의원이십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이분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분명히 5월 9일 만들어냅니다. 용산구의심 김정전님, 김경대님, 이상선님, 김정준님, 고진숙, 박희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기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 하면은 뭐 젊은이들이 없다. 네, 젊은이들인데 거짓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도 젊은이들이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 이화여대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 모든 명문대 대학생들이 다 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젊은이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신보라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이 청년들이 전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젊음의 메카 신촌에 오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최연소 국회의원 신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자유한국당이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더라도 20, 30대 우리 청년 유권자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야, 나는 마음이 청년 같다 하시는 분들도 손 흔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년이 외면하는 정당 아닙니다. 청년 정치인에게도 꿈과 희망을 갖고 우정활동 펼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준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청년 비례대표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는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준표 후보의 청년 공약 2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 유권자분들 정말 많으시는데요. 일자리 걱정, 취업 걱정, 학비 걱정 정말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들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약속합니다. 우리 학자금 대출 이자가 2.5%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쌓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약속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무이자 0%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비 부담 걱정 없이 대학 다닐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는 원금 이자 상환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비 걱정 없이 대학 다닐 수 있게 만들 후보 대통령 누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우리 홍준표 후보 큰아드님 열심히 유세활동 하고 다니는 거 보셨죠? 여기 큰아드님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발 뻗고 뛰고 있는 홍준표 후보 아들이 있는 반면 유세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후보 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유세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문준용 씨와 회사로 같이 동료로 근무했던 사람이 문준용 씨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의 직장 공기업의 특혜 채용 이거 의혹입니까 이제? 아닙니다. 거의 사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의 직장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단 12줄로 합격했습니다. 2명 채용한다는데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합격했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못 믿겠죠? 저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의 채용 이력서, 이렇게 부정한 이력서로 합격한 이런 후보 여러분들 뽑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약속드립니다. 절대 취업 특혜 없는 세상 만들겠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취업특별법 제정해서 특혜 채용 뿌리 뽑고 강성 귀족노조 고용 대물림 절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기호 2번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 아시죠 여러분? 기호 몇 번 누르셔야 되죠? 네, 기호 2번 꾹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보라 우리 청년선대위원장이시고요. 제가 22일 선거도 18일을 홍준표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만 누가 똑똑똑 안에 계십니까? 하는 게 나도 홍준표 이랬더니까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해야 이래야 5월 9일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젊은이 죄송합니다. 이게 유세가 좀 시큰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젊은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자유한국당 유세장이니까 혹시나 이 당을 지지하지 않은 분은 이 자리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 그 지지하는 후보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건 맞죠? 이거는 나라의 헌법에서 인정하는 유세장입니다. 여기서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저 젊은이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지지하는 후보한테 가서 외치십시오. 예, 지지하는. 예, 저건 예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 바른당에서 왔을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당에서 자, 용산 서대문구 의원님들이 함께 오셨네요. 이기수 의원님, 이진선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윤석열 의원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기사의 김선동 종합사항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여의도 연구원장이신 김종선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종로에서 오신 시의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남재경 시의원님, 이재광 부의원님, 이미자 부의원님을 소개하고 배효희 부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서대문입니다. 이기수, 이김삼, 홍길식, 이경선, 윤성경님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중앙선대위의 유세본부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훈대 부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재선 의원이시죠. 여기 부본부장을 소개합니다. 박영문 KBS 미디어 대표이신 문화홍보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후보님이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도착할 때 여러분들의 기를, 우리의 응원을, 우리의 짓겠다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후보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자, 여기 오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만 연습, 후보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 봐요.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잘 되나요? 왜 그래? 이거 연습할 때.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중간중간에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을 높이도록 알죠? 대통령은! 홍준표! 자, 다시 한번 오늘 MBC 8시 뉴스에 나갈 내용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막 흔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보다가 아이고 홍준표 되는구나, 아이고야 찍어야 되겠다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갑니다. 오늘 분명히 MBC는 8시 뉴스에 나옵니다. 신천 유플러스에서 서울 인구 50만 명이 모여서 홍준표를 외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맞죠? 네, MBC 뉴스. 네. 자, 오늘 그건 뭐 MBN은 나오는데 MBN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대문에 시민들이 모이는 걸 봐서 분명히 대통령이 홍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MBN. 그러니까 오냐. 자, 잠시 후에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대통령, 당당한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시민, 시천 시민이 약속하러 옵니다.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우리가 5월 9일날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후보님 소개할까요? 네, 준비가 됐나요?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눈을 맞춰.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위대한 사람. 홍준표 후보와 눈만 맞으면 사업이 대박나리라. 홍준표 후보와 눈만 맞추면 아들, 딸이 쑥쑥 나오리라. 홍준표 후보와 눈만 마주쳐도 오늘 로또 복권 1등, 주택복권 1등, 고스톱을 쳐도 쓰리고의 피값이고 이건 어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떨어지게 왜 그런 얘기 하냐. 수준 떨어지게. 자, 시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가 오늘 아침 속초에서 어젯밤에는 강릉에서 잠을 잤습니다. 죽 한 그릇 먹고 주무셨습니다. 너무 피곤했어.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박수가 홍준표 후보의 배를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의 한숨
함성과 여러분들의 박수가 홍준표의 길을 살렸습니다. 5월 9일 위대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서민이 바라서는 당당한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에게 반듯하게 교육을 시켜줄 대통령,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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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잘 안 된다. 여기는 연대나 이하에 대한 학생들 아니지요? 나온 사람들 아니죠? 여긴 다 국회를 나온 분들 다 와 있는데 이게 한번 보실래요? 제가 들어갈게요. 연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하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서울대 나왔는겨. 서울대가. 네,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혹시 후보가요 연설하면 앞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동해도 좋습니다. 네, 뒤쪽으로 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하다가 앞에서 가려가지고 죄송해요. 지방에 유세 가면 기분 좋을 때 노래도 하고 가시는데 오늘 노래도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사이도? 가끔 노래도 하시는데 아주 노래도 참 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안보가 튼튼한 나라, 서민이 당당한 나라,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칼을 감국표를 하고 그리고 경남으로 내려가서 재선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홍준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혼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 이 홍준표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반듯하게, 행복하게, 튼튼하게 지켜줄 사람, 그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가 안 된다. 여기 걱정돼 죽겠네. 미치겠네. 넌 잘하는데 정말 여기는 두 명 한다. 홍준표, 홍준표. 네, 이분이 외칩니다. 박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탄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의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여러 대통령이 당선 기존 노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좌파 종교제에서 언급을 한 그런 당당한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준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사랑합니다. 그런 홍준표를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 이 김종국이는 22일 동안 함께할 것입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홍준표 후보는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천만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천만의 말씀. 1번이 대통령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래야지. 그걸 내가 힌트를 줬잖아. 답을 가르쳐주면 알아야지. 나 미치겠네 정말로. 진짜 연대 나왔는겨. 1번이 대통령 됩니까? 천만의 말씀. 3번이 대통령 됩니까? 그럼 내가 2번이 됩니까? 옳은 말씀이래. 천만하고 헷갈릴까 미리 하는 거야. 2번 홍준표 대통령 됩니까? 또 카메라 앞에서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하면 불안해서. 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연예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다른 후보들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진실만 얘기합니다. 저는 진품 명품을 10년 동안 진행한 사람입니다. 물건만 봐도 짝퉁인지 진짜인지 감정가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 감정위원들 5명이 모여서 후보들 감정을 끝냈습니다. 1번 후보 짝퉁으로 판명났습니다. 왜냐?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다. 북한이 적인지 아군인지 지금도 휘종추주의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고 쏟아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까? 1번 후보는 짝퉁입니다. 3번 후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아직 철이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마누라한테 매일 욕먹고 있습니다. 철없다고. 근데 이번에 마누라한테 한 번 칭찬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 잘 줄 섰다고. 3번 후보 나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직 철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번에 하는 거 보고. 근데 그렇게 철수 잘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왜 철수를 안 하는 거야? 어렸어 그래 어렸어. 내가 이런 얘기 더 안 할래. 또 누가 또 찍어서 또 올릴라 또 이거. 그래서 2번 후보는 왜 진품 명품이냐? 안보관이 투철하고 어느 후보별로 가난과 배고픔을 알았어. 대한민국의 70%에 달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 할 말은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배짱 있는 후보 홍준표 후보는 진품 명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 조용히 봐야 되겠습니다. 했기니까 어제 안동 경북 안동 장달 가서 팔려나온 닭에게 물어봤어.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되냐? 그런데 닭이 이렇게 안동 닭이 진짜 이거. 그 옆에 영주 장달 갔어. 강아지한테 물어봤어.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되냐? 강아지들이 일제히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들도 다 압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동물들도 압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홍준표의 물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 10만 명이 모여서 홍준표를 열어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백화점이 한달한달 하도록 홍준표 지진난 줄 알았어. 대구 사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 있는 분들 지진나도 한번 해보자. 놀래도록. 자신 있습니까? 자, 건물 흔들리는 한번 보자. 자, 대통령 홍준표 조금 덜 흔들렸대. 자, 우리의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부산과 경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 홍준표 후보는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꺼 내꺼 다 우리가 남이가 경상남북도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모님이 호남뿐입니다. 호남의 사이야 남이 아니다 해. 오늘 지금은 함께 전라도 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할머니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정주 할머니가 강원도 사람이랴. 요거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이것도 조사해갖고 또 올릴라.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 갈등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잘했어. 누굽니까? 홍준표! 선글라스 벗고 해라. 선글라스 너가 참말 선글라스 벗고 하지. 대통령을 만나면 선글라스 끼고 얼굴 똑바로 보여. 자, 누구 내려올라오시나. 자, 여러분들 홍준표 후보가 정말 저는 첫날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22일 대선 기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썰렁했습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역사를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이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홍준표 후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역전의 드라마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사전 투표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거 할 소리야 있는 그대로. 오늘 사전 투표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도 지방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상대방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그 투표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왜 서울,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1등을 못합니까? 물론 호남분들이 부치를 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뜻을 아시겠죠? 여러분은 투표하실 거죠? 5일을 투표하실 거죠? 투표하실 거죠? 네, 꼭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이제 곧 다가오시는데 어버이날 자녀분들한테 꼭 얘기하십시오. 이번 어버이날은 어떤 명품 선물, 어떤 돈보다도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서민이 살아나는 서민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서 이번 어버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은 기차표, 비행기표도 아닌 홍준표를 선물했습니다. 말 잘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 잘하는데 방송분들이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기차표도 아니고 자, 비행기표도 한다고 요 비서실장이 지금 와서 올라온다고 준비하래. 주사위 높은 사람이야 지금. 자, 그러면은 앞으로 와서 카메라 찍고 이제 손도 잡고 땡기지 마세요. 또 맞게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막 손잡고 울지 말고 말고. 자, 그럼 연습 한번 하고 후보님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보님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는 진짜로 이게 30분간 연설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길을 받아서 연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제가 연설하는 걸 혼자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해서 막 최고의 길을 넣어요. 아시겠습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후보님 올라올 때 된다. 후보님이 입장하십니다. 네. 그리고 유세 도중에 제가 뭐라고 외칠 겁니다. 대통령! 홍준표!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대통령! 홍준표! 난 여기가 걱정돼 죽겠어, 여기가. 여기가 잘하시네. 잘하다가 좀 그래 정말 잘하다 정말로. 네. 자, 여러분들 그 TV 토론에는 5분이 함께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전국 웅변대회도 1등을 해본 사람. 전 딱 목숨에 이분이 후보 빅5 중에 제일 연습을 잘하십니다. 목소리가 좋으시고 아주 탁월한 응원해 주셨어요. 목소리. 그래서 직접 요새를 들으면 틀립니다. 왜 우리는 홍준표를 뽑아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자랐구나. 내 선택이 옳았다. 이런 걸 아마 느끼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혼자 알지 마시고 집에 가서 오늘 가족 회의 출석할 때 가족들한테 그리고 이웃에게 오늘 사진을 찍어서 요즘은 핸드폰에 누구를 좀 지지해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예,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를 홍준표 후보를 꼭 좀 찍어달라.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꼭 전화를 해서 나는 홍준표 후보가 좋더라.
니들도 아버지 엄마 뜻에 따라라 라는 말을 꼭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여러분 4일 뒤에 우리에게 오신 역사의 적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패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성자가 됩시다. 아시겠습니까? 성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남들이 묻거든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신천 유플러스 골목길에서 홍준표 후보와 함께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며 유세를 듣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고 여러분들 족보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난 후보님 온 줄 알았잖아. 와, 헷갈리게 구나.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한 번 뽑으면 물릴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신중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전자개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많은데 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가 조금 위험하다는데 여러분! 홍준표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한차례 올라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들어 홍준표 후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서민의 나라로 만들어줄 후보,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단상에 올라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팔을 흔들어 후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여러분 중앙 무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핑계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핑계 내려주세요. 필상 핑계 내려주세요. 핑계 손 내려주세요. 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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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후보님 돌아서서 이 카메라 앞을 좀 서주시고, 후보님 한 번만 더 손을 들어주, 카메라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단상에 오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여러분들 촬영을 위해서 손을 좀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촬영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서 여러분들 카메라 촬영에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흔들어 홍준표 후보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저도 문 후보 아들 그 채용비리 문제는 여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 권재철 원장이 있을 때 내가 국정감사를 갔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들의 채용비리를 여야 의원들이 가지고 들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 문제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이해창 총재 때 병역 비리가 없었는데 그렇게 모질게 할 때 내 참 보기 안 좋더라.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태 내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들 채용비리 문제를 할 때 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국민의당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아무데나 저염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 그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오늘 문 후보한테 점잖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지도자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YS도 국민 앞에 사과했고 DJ도 사과했고 노 대통령도 사과했고 이명박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 절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아들 문제는 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제 투표해달라. 업소를 내가 잘못했다. 업소를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양화대교 위에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사법시험 폐지하면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고시제도도 전부 부활하겠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고시제도라는 게 고려시대 광종으로부터 우리나라에 1000년간 내려온 인재등용제도입니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없애기 시작했어요. 없애가지고 부유층 자제들 그리고 판검사 자제들 이런 자제들만 들어가서 판검사를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어요. 내가 그 도입할 때 검열이 반대했거든요. 이거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대조선소에 야간 경비원을 했어요. 그때 일당 800원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우리 가족이 74년도 울산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꿈을 갖고 내 살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밥을 안 먹고 살아도 밥을 못 먹어도 나는 꿈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까막놈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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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 청년 어디 갔어요?
예. 양화대교에 올라갔다가 어제 아마 사시제도, 사법시험제도 존치 안 해주면 안 내려간다고 했는데 오늘 낮에 내 찾아가서 내려오느라 내가 되면 도시제도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 내가 그거 사업시험 해줄게. 그래.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서민들이 꿈이 뭡니까? 내내에는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아도 내 자식만큼은 떵떵거리고 하면서 사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 보고 싶고, 출세하는 거 보고 싶다. 이게 대한민국 서민의 꿈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런 희망의 사다리를 다 걷어치우고 있어요. 사법시험제도 없애고 특권층이나 잘 사는 집의 애들만 로스쿨 가가지고 또 거기서 대를 이어서 판검사하고 변호사를 이래 또 그 백이 없는 애들은 로스쿨을 나오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 나오더라도 취직이 잘 안 돼요. 법무법인 같은 데도 법률회사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백이 있는 집에 애들을 뽑아오면 그 아들이 사건을 물고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해도 판검사들이 어려워요. 신분의 대물림 현상을 가요. 돈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신분까지 상속하는 그런 사회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행정고시도 없앤다고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한번 공무원 돼보려고 해도 그걸 없애고 스펙 좋은 애들, 돈 많은 집에 애들 불러가지고 자기 부모 역량으로 스펙 좋은 애들 덕질하겠다고. 외무고시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외교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프랑스어 잘하고 이런 스펙 좋은 애들 덕질해가지고 외교관 만들고. 옛날처럼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외교관 될 길도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만 이렇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믿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통진당의 후보냐 또 정의당의 후보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 땅의 보수 정당의 적통 정당의 후보가 됐어요. 됐지만은 잘못하는 거는 바로 잡아야죠. 한국 사회를 바로 잡아야죠. 네? 한국 사회가 묘한 게 있어요. 복지를 하자. 지금 좌파들 복지하는 거 보세요. 가진 자의 것 뺏어가지고 네? 없는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주자. 그게 좌파들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게. 그거는요 공산주의의 배급제도입니다. 복지는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정부기관 구조조정하고 산하기관 구조조정하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가난하고 못살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 도와주는 게 복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있는 후보들 다 보세요. 전부 세금 올리겠다고 합니다. 세금 올려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홍길동이가 하는 방식 아닙니까? 부자가 뺏어가지고. 홍길동이는 그 착한 홍길동이지. 그런데 얘들은 나쁜 놈 홍길동이야 하는 게.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살아도 나 부자 정오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내가 이 TV 토론하면서 재벌들 정오해서 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째지게 가난하고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도 난 재벌이 참 부럽더라. 얼마나 부러워요. 돈이 그래 많으니까. 그런데 왜 재벌을 정오하느냐? 나는 그거 맞지 않다. 재벌이 열심히 해갖고 일자리 만들어주면 우리 서민들 일자리 생기고 부자가 밖에 나가서 돈 좀 써라 이거야. 돈을 써가지고 이 땅에 돈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야. 5천원짜리 전부였지만 그게 시중에 돕니까? 시중에 한다고 전부 장롱 속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속에 들어가서 현금 상속 수당이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5만원짜리를 갖다가 나와서 펑펑 쓰게 만듭니다. 나는 부자를 사치해도 좋다. 외제차 하고 다녀라. 1년 10년 동안 골프 쳐라. 해외 가라. 놀러 가라. 대신 돈을 펑펑 써라. 이거. 그래야지 시중에 돈이 생기죠. 부자에게는 나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준다. 세금만 철저히 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세금만 철저히 내고 나쁜 짓 하지 마라.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복지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 자유. 가난한 사람한테는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신용불량자 되면 사면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서민 생계형 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되면 내 대통령 되면 8.15 때 서민 생계형 범죄는 1000만 명을 내 사면하겠습니다. 홍준표! 제가 경남지사를 하면서 내 대학 동기 중에 은행에 다니다가 어렵게 돼가지고 자영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어렵게 돼가지고 부인이 파출부를 가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내가 지사 그만두기 전에 2월달에 경남은행 감사 자리가 있길래 내가 그 친구를 좀 줘야 되겠다. 옛날에 저하고 같이 하수 가던 친구입니다. 아주 어렵게 산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경남은행 감사 자리에 해주면 먹고 살거든요. 감사 자리가 그게 도지사보다 연봉이 2배 반이 많아요. 그래서 야 아빠지 여태 고생했으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주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은행에서도 그 감사는 이제 내가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해주려고 하니까 이놈이 보니까 안 되는 게 신용불량자가 돼 있어요. 신불자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추천 포기한다. 너가 알아서 하라. 그거 말았는데 신불자라는 것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거래 못하고 취직 못하고 뭘 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8.15 때 대한민국 신용불량자 모두 사면하겠습니다. 홍준표! 자, 신촌 왔으니까 내 청년 일자리 내가 이야기를 좀. 문재인 후보가 청년 일자리 80인만 개를 공무원하고 공공 일자리 하겠다. 그거는 그리스식으로 망하자는 이야기. 국민 세금 나눠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돼요. 청년 일자리가 왜 이래 어려워졌냐? 제가 대학 졸업할 당시에는 재벌에서 서너 군데서 취업 원서를 내면 서너 군데서 왔어요. 골라서 갔어요. 근데 지금 왜 이래 절벽이 됐냐? 강성기종 노조 때문입니다. 이 강성기종 노조가 우리나라에 3%밖에 되잖아요.
전체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는 민주노총 가들이 걸핏하면 광화문에 와가지고 촛불하고 또 죽창 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 노동계를 휘어잡고 자기들이 노동계 대표도 아니에요. 그래 하니까 기업들이 대기업이 수백 조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를 하니 딱 쌓아놓고 투자를 하면 가들 좋은 일 시킵니다. 걔들 보면 울산에 가보면 어느 회사에 가들 평균 연봉이 도지사 연봉하고 똑같아요. 1억에 1억 연봉이. 도지사 연봉이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근로자 평균 임금이 도지사 연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고 청년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자, 그럼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어디로 가냐? 해외를 지금 해외 나가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2만 개가량 됩니다. 해외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34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나가 있는 기업이 절반만 돌아와도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몇 개 생깁니다. 150만 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후보들 특히 문재인 후보나 뭐 철수는 내 철이 없다고 보니까 노는 게 내 어린애 같다고 보니까 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가만히 쳐다보면 법인세 높이자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 삼성도 싱가포르로 가버립니다. 싱가포르로 가버립니다. 미국이 법인세 35%에서 15%로 세계 최저로 낮췄어요. 이제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삼성도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왜 있습니까? 법인세 높여가지고 돈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매일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기업도 못하게 하는 이 나라에서 왜 걔들이 노조편을 듭니까? 그거는요, 얹혀가지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노총 잡겠다, 정교조 잡겠다, 전국 세력 잡겠다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노사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극히 3%도 안 되는 민주노총 눈치나 보고 노동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한테 고용세습합니다. 고용세습하고 자기가 나가면 자식들 취직시키라고 다 그래 정해놨어요. 그래 해놓고 청년들 일자리는 철저히 망한 거예요. 세상에 그걸 정치인들이 말을 못합니다. 민주노총 겁이 나니까. 그런데 저는 경남지사를 할 때 진주 어려운이 민주노총의 강성 조직에 전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노조가 딱 어려움을 장악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돌입 어려우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세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다 보니까 14년 동안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의사가 15세, 간호사가 150명인데 하루에 보는 환자가 220명 정도.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그 직원의 한 명당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 보고 난 뒤에 그럼 뭐하냐? 저끼리 쎄쎄쎄 하고 노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도지사가 전임지사들이 세 사람이나 겁이 나서 손을 못 댔어. 그래 내가 앉아서 정상화 할래 안 할래? 물으니까 정상화 못하겠다. 에라이 그럼 내가 없애버린다. 그래서 내가 없애버렸다. 그걸 없애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전국의 돌입 어려운들이 다 정상화가 돼요. 응? 야, 우리도 자꾸 땡깡지고 스트라이크 하면 홍준표처럼
어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국 어려움들이 진주 어려움 갖고 본때를 한번 딱 보여버리니까 전부 정상화가 됐어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그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흉악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사형 집행을 흉악범이 확정돼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시대의 살인마들이 부녀자들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거에 사는 시대의 살인마들이 교도소에서 험하다고 투쟁하고 이 짜우짓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되면 바로 흉악범들은 사형 집행을 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동성애 한다고 내가 그러는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에이즈가 14,000명입니다. 그걸 시시하고 말을 안 해요. 성소수자 권리라고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자 파티나 열어주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 거는요 진짜 하늘의 뜻에 반합니다. 그런 건 나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니다. 자, 이 신촌 왔으니까 청년 일자리 내 110만 개를 어떻게 만드냐. 강성 기종노조 때리잡으면 이거 무조건 만듭니다. 그리고 담배값 이거 이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학생들이 또 속상하잖아요. 예? 그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등록금은 비싸고 하숙집은 자꾸 돈 돌아샀지. 학생들이 또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내 담배값 이거 반드시 인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들 그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졸업하고 못 갚는 돈 그 무이자 해준다고 했지. 그건 내가 무이자로 해줄게. 그것도 25병 이하 그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가 높아가면 굉장히 대출 부담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거 2% 해도 된대요. 서민들한테 그래 해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신용불량자 사면하고 학자금 지원하고 다 하는데 내가 지난번 토론 때 문재인 후보한테 반값 등록금 한다고 공약했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문 후보, 네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때 등록금 2배 올린 거 아나? DJ 노무현 때 등록금을 2배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오르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3%로 못 올리게 억제를 했잖아요. 계속 박근혜까지 억제를 해놨는데 마치 지가 돈을 갖다 2배로 올리나 놓고 마치 그걸 반값으로 해주는 것이냐,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 공약을 하고 아이 너 그때 2배로 올렸다 그러면 그때 올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는 게 안 맞나? 그러니까
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신촌에 가서 많이 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 롤 모델이다. 내가 너희들 롤 모델이다.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모든 사람이 정치인들이 다산 정량용 다 존경한다 해도 나는 그래도 내 까막눈 엄마가 이 세상에 제일 존경스럽다. 자기가 굶어가면서 자식한테 밥 먹여주고 빚내가지고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면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하고 에?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 세상에 나와준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고 나는 유산 1원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노력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젊은이들이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옥 같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국회의원 돼서 세계로 돌아다니봤는데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다. 꿈과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꿈을 갖고 살자. 희망을 갖고 살자. 내가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가 내 아들입니다. 내 큰아들인데, 문 후보는 지금 아들이 안 나와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거 아마 지명수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은 이 세상에서 홍준표를 제일 존경합니다. 저는 내 까막눈 엄마를 제일 존경하고, 얘 둘째 아들은 지금 장가 가서 이제 신혼여행 가버렸고, 우리 집은 저거가 알아서, 저끼리 알아서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내 큰아들은 또 이 세상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어릴 때부터 홍준표라고 적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까막눈 엄마를 존경하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을 제가 대통령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참 74년도 12월 말에 내가 대학교 2학년 재적됐다가 재입학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울산에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화동 그 백사장에서 그때 현대조선소가 담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 쳐놓고 그냥 배를 이렇게 지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철근 쪼가리가 전부 바다 그 백사장에 흩어져 있는데 밤 되면 전부 철근 쪼가리로 죽어가니까 그 백사장에 아무리 천막도 없고 그냥 의자, 등받이 의자 하면 존다고 회사에서 잔다고 그냥 동그라미 의자 하나 딱 놔두고 그 아무런 바람막이도 없고 그 장작불을 장작불 그거 좀 놔주고 밤새도록 앉아 철근 지키는 일이 그게 이제 야간 임시 경비원 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바닷가에 영하 18도 이럴 때 내가 그 쳐다보면서
내 피눈물을 흘린 일이 있어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한번 활짝 뒤집어져서 잘 사는 놈 한번 못 살아보고 못 사는 사람 잘 살아보자. 나쁜 놈들 밑에 내려와서 너희도 지게 한번 줘봐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때는 악에 맞춰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래 했는데, 내 대학 때도 신촌 여관에 와서 밤에 그 당시에는 가리방 가지고 유인물을 끌었습니다. 신촌 이 근처 와서 유인물 끌어가지고 한 4,000매 학교에 뿌리면, 그래 그 당시에 유신반대 데모하고 있어. 그거 한 8달 해주다가 내 중앙정보국 끌려갖고 한 8시간 맞아본 일도 있습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회주의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꿈꿔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졸업하고 난 뒤에 세상이 진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세상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정상사회로 간다.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마지막에 내 이대 앞에 왔으니까 옛날에 18살 때 이야기는 내가 꼭 좀 하고 가야겠어. 18살 때 이대생하고 이제 미팅을 딱 갔는데, 나는 미팅할 생각도 없었어요. 촌에서 올라왔으니까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여기 또 이성은 의원이 그거 하면 혹시 또 표 안 나오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 딱 갔는데 여 광화문에 이제 다방에서 둘이 앉았는데, 그때 이제 미팅 가기 전에 하숙집에서 서울상대 애들하고 같이 하숙했으니까 손바닥에 이제 적어주더라고. 뭐 물어보냐 이러니까 18살 때니까 저쪽 고등학교 어디 나온다 물어보소. 고등학교. 그 두 번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지 물어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명 깊게 본 책이 뭔가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앉자마자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인류 여고를 나왔대요. 예.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눈이 팍 뜨겼어요. 나는 대구에서 상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여고 다니는 여학생 같으면 진짜 우리한테는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반가워서 저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경북고등학교 몇 회입니까? 거기 아닌데요. 그 사대부고 몇 회입니까? 대구에서 두 번째 좋은 그것도 아닌데요. 개성고등학교 몇 회입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디 나왔어요? 묻게. 네, 영남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빨딱 일어서 저 정집에 가버렸어요. 네, 그거 한번 당하고 난 뒤에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미팅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욕 안 할게. 내 욕 안 할게. 내가 좀 강력부 검사 깡패들만 하다 보니까 입이 좀 험합니다. 깡패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의도 이제 그 여자 친구가 내 대학 동기더라고 보니까. 그 여고 같이 나온 친구. 그거 찾아와가지고 네 옛날에 처음 미팅했을 때 하던 아가씨가 지 친구라고 하면서 네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홍준표라고 하니까 저녁 안 먹자고 하길래, 그래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다 만나는 거야. 나는 그 아가씨하고는 그 아줌마하고는 내가 절대 안 만난다고. 그래서 이대 애들
못됐다 이 소리 한 번 했다가 내가 이대 총학생회 내가 사과하고 2011년도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대 앞에 타운 미팅하면서 이대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대 애들 참 못됐더라 이 소리 한 번 했다가 내 이대 총학생회 내가 공개 사과도 하고 내가 2번이나 사과하고 또 방송에서도 사과하고 내가 혼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 학생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이니까 이제 내가 그때는 18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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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제 청량리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딱 2분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5월 9일 경비원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홍준표! 자, 5월 9일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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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하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정시키고 난 뒤에 8.15 때 우리 서울 시민들 광화문에 100만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8.15 때 취임식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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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지금 이제 청량리로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 5월 9일 여러분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당당한 서울의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유세를 마치고 이곳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뜨겁게 한 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흔들어 후보를 보내줍시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위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 함께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홍준표 후보와 만난 이야기들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제 남은 4일 동안